줄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너무 터무니가 없고 또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기사 제목은 잘 나가는 책은 유튜버 셀러뿐이네, 이런 기사인데 기사 내용에 K 강사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명 K 강사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책그림 얘기도 잠깐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 얘기에 대해서는 또 헛소리를 써놓습니다. 일단 저희 얘기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신박사 고 작가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다, 이딴 말을 쓰는데, 일단은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복잡계에서 뭐가 될지 몰라요. 저희는 양서 판별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그랬지 베스트셀러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도 그렇게 좀 그런 알고리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떼돈 좀 벌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서 또 주워 들은 얘기를 기사로 쓴 거죠. 이게 낮은 문해력의 진짜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나라 5대 메인 신문의 기자가 진짜 사실조차도 그냥 누군가 말한 것조차도 그대로 받아 쓰지도 못해요. 상당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그 다음에 기자가 이게 출판 시장이라는 게 복잡계의 원리를 통해서 돌아간다는 거를, 이런 걸 교양이라 그러거든요. 교양이 있어야 최소한의 그 원리를 알아야 이게 민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기사를 쓸 수 있는데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복잡계 비읍도 모르니까 문해력이 낮으니까 어때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차근차근 얘기 드릴게요. 일단 기사에서 그 K 강사님이, 유명 그 여자 K 강사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K 강사님이 밀면은 책이 많이 팔리긴 팔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죠?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샘플 몇 개를 갖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냐면 상술이 지나치다는 말이 나와요. 일단은 그거는 개소리예요. 유튜브로 책을 파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유튜브로 뷰티에 관련된 상품을 파는 건 되고, 유튜브로 먹는 걸 파는 건 되고, 유튜브로 뭘 파는 건 되는 거는 되고, 책은 팔면 안 됩니까? 일단은 전제부터 쓰레기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신문에는 기획기사라는 게 있어요. 기사처럼 나왔는데 사실 광고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기사를 써주는데 돈을 받고 써줍니다. 이게 기획기사라 그러거든요. 팩트처럼 전달하지만 기업의 브랜딩을 위해서 돈을 받고 써주는 걸 기획기사라 그러는데, 이게 메이저 신문은 미니멈이 몇백만 원 단위, 이거 더 비싼데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 K 강사님 광고비보다 신문이 더 비쌉니다. 효과는 더 없는데. 그 다음에 신문은 광고가 넘쳐나죠? 그러면 신문의 광고에서 책을 파는 거는 괜찮은 거고, 유튜브가 책을 파는 거는 나쁜 겁니까? 이런 쓰레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기사로 쓰고 이게 데스크에서 인정을 받아서 나온다는 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뉴스라는 거는 요즘에는 잘 아시죠? 마치 팩트를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팩트를 전달하더라도 누군가의 관점이 들어가겠습니다. 누구의 관점이죠? 기자나 그 신문사의 논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근데 그 와중에서도 팩트는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숫자 그 자체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진짜 유튜버가 추천한 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가 올린 시점에, 유튜브가 나온 시점에 그 전순위와 그 후순위를 데이터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이 추천했다는 거예요. 왜? 그 샘플로 7가지 나온 책 중에 아닌 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상태에서 유튜버가 추천해서 유튜브의 영향을 사실 받지 않은 책이 그게 2권이나 있어요. 이 정도도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게, 왜냐면 체인지 그라운드는 저희가 영상이나 게시물을 올리면 그런 팩트 체크를 다 하거든요. 일반 조그만한 소기업도 하는 팩트 체크를 대형 신문사가 안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고, 그게 버젓이 기사로 올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유튜브가 판매를 하면 안 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가장 초대형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죠? 지대널리앗입니다. 지대널리앗은 팟캐스트로 인기를 얻은 최고의 인기 팟캐스트 방송이었고, 지대널리앗 1, 2는 밀리언셀러예요. 두 개 합치면 아마 제가 그 팩트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니까 최 사장 책 다 합치면은 100만 권은 넘게 나갔을 거예요. 그럼 팟캐스트로 책을 파는 건 괜찮습니까? 팟캐스트에도 네이티브 애드 되게 많거든요. 그럼 팟캐스트는 또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또 방송에도 네이티브 애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네이티브 애드는 아니에요. 알쓸신잡이라는 유명한 방송 있죠? 제가 좋아하는 뭐 유시민 작가님이나 다른 분들이 책을 추천했던 게 확 올라갔어요. 확 올라갔어요. 이거는 네이티브 애드, 돈 받고 하는 애드는 저는 뭐 아닌지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건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그러면 책을 추천하는 건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 유명 강연은 1,000만 원에서 몇 억을 내면은 그 작가를 그 출연을 시켜줍니다. 왜? 그 방송이 빵 트면은 어떻게 되죠? 책이 많이 팔리니까. 그런 네이티브 애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네이티브도 있냐? 옛날에 모 드라마에서 어떤 시집이 나와갖고 그 시집 때문에 저희 완벽한 고국법 1등을 못 해봤는데 그 시집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드라마 제작사는 로크미디어에 먼저 연락이 왔어요. 너네가 돈을 몇 억을 주고 1억인가? 그 다음에 너네 사무실도 주고 그 다음에 뭘 하면은 너네가 미는 책을 그 드라마에 넣어주겠다. 그러면서 네이티브 애들 먼저 제시해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사님한테 말하죠. 복잡계니까 하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우리 이사님이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꺼져. 저희가 그랬죠. 안 합니다. 왜냐면 복잡계라서 그렇게 초대형 드라마가 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몇몇 드라마에서 책을 밀었죠? 1위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1위 근처도 못 가봤다고요. 그 출판사는 아마 억 단위로 광고비를 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1위 근처도 못 가봤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외서를 가지고 올 때 데리고 올 때래요. 판권을 사올 때 선인세를 막 5억, 10억 이렇게 주는 초대형 베스트셀러 외국 작가들이 있어요. 그런 작가 책을 갖고 오는 대형 출판사는 여러분 구글 애드부터 네이티브 애드, 신문 광고, 텔레비 광고, 뭐 라디오 광고 안 때리는 광고가 없어요.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초대형 출판사기 때문에 판권을 선인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신문으로 나오고 또 거기 댓글에 그 비이성 집단분들이 가서 써놓더라고요. 그 신문이랑 내용이랑 메인 내용도 아닌데 신영준 고저가 심층 취재 좀 부탁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예? MBC 뉴스에는 뭐가 나왔죠? 싱큐베이션 하지 않은 사람, 우리 싱큐베이션 구성원들이 인터뷰를 너무 원하고 있어요. 싱큐베이션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심층 취재 좀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나왔죠? 거의 허위사실 유포가 많아서 저희가 정정보도를 걸어도 되고 이거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도 되는데 이 신문의 영향은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다른 걸 하는 게 더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안티프레지라기 때문에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컨텐츠 소스밖에 안 돼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대학생 멘티 군단이 있대요. 제가 대학생 멘티 군단이 어디 있나요 도대체? 누가 제 대학생 멘티 군단인가요? 어디서 방송을 주워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저희 신박사 TV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일단 싱큐베이션은 취준생이랑 대학생이 17%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를 못한 지 1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그 멘토링 프로젝트는 대학생이 20%가 안 됩니다. 거의 다 직장인이에요. 어디 대학생 멘티 군단이 서평을 써제껴주죠? 그다음에 서평을 써제껴주면은 베스트셀러가 됩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신문사 글쓰 잘 지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신문사 그다음에 그 신문사도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럼 기자가 블로그를 1000개를 파서 기자가 1000명이면은 누구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 논리면 어떤 책이라도 베스트셀러 만들 수가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숫자도 제대로 못 보니까 문해력이 어딥니까? 진짜 지옥 밑에 지하실 열고 그 밑에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제대로 나오고 나라가 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기레기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왜? 저랑 친한 분들의 훌륭한 기자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기레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랑 열심히 사는, 그 다음에 정말 진실을 보도하고 자기의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진실을 보도해서 세상을 바꾼 기자님들을 싸잡아서 욕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해요. 저는 그냥 성급한 일반화 자체를 되게 싫어합니다. 요만큼의 데이터를 갖고 모두인 것 마냥 일반화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요번 제 신박사 TV를 보고 뉴스가 정말 제대로 된 뉴스가 아닌 게 너무 많구나. 예? 그 다음에 문해력을 높여야 되겠구나. 문해력을 높이려면 일단 교양이 생겨야 됩니다.
교양은 뭐죠? 여기가 선형계인가 복잡계인가. 선형계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선형적으로 나오냐 비선형적으로 나오냐, 그러니까 운의 영역인가 실력의 영역인가, 그거부터 구분할 줄 아는 게 엄청난 교양입니다.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이냐. 예? 예를 들어 여러분 올림픽 뭐죠? 올림픽은 복잡계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알바를 열심히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복잡계가 아니라니까요. 삼성에서 반도체를 양산하는 거 복잡계가 아니에요. 마케팅을 하는 건 또 삼성에서 복잡계가 될 수 있죠. 근데 삼성은 복잡계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왜? B2B이기 때문에 복잡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또 세계 정세가 껴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맥락적으로 복잡계죠. 요번에 예를 들어 일본이 포토 레지스터 같은 거를 못 팔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이 그만큼 어려운 거라서 기사라는 거는 여러분 좌파적인 관점이 있고 우파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맥락이 다르거든요. 누가 보는 거에 따라서. 근데 유명 진짜 그냥 듣보잡 신문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기자가 사실 그 신문사에 있어요. 저랑 친한 기자가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같은 기자로서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예? 진짜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근데 그분도 그 기자분도 일종의 피해자예요. 왜? 뭐 헛소리 쓰는 비이성 집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쓰기를 한 건데, 그 받아쓰기,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받아쓰기를 한 건데 그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와전된 거죠. 어떻게 와전된 거예요? 양서 판별 알고리즘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베스트셀러 판매 알고리즘이 있다고 확신을 했다. 얼마나 이게 바보 같습니까? 예? 얼마나 이게 진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바보는 모욕적 의미의 바보가 아니라 문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의미의 바보입니다. 또 이 자식 나 모욕했다라고 말할까봐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고 진짜 딴 나라 신문 기자가 볼까봐 제가 창피한 정도, 진짜 수준이에요. 창피한 수준.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은 요즘엔 근데 좋은 게 뭐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뉴스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소식을 접하고 다른 관점에서 뭔가 세상 돌아가는 걸 접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은 지금 생각보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빨리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SBS 주가가 높을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 TV의 주가가 높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SBS가 뭐 규모가 상대도 안 되니까 더 주가가 높을 것 같죠. 제가 몇 주 전까지 확인했을 때는 아프리카 TV가 훨씬 높았는데 그게 뭐 몇 주 전에 몇 주 만에 역전될 만큼 금액이 아니어서 지금도 아프리카가 높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 당연히 옛날 같으면 뭐 아프리카 TV 같은데 주가가 SBS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지금도 저는 낮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자는 진짜 제대로 탐사 보도를 안 하고 깊게 못 들어가면은 블로거나 유튜버한테 게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기자는 그 뉴스를 내기 위해 거쳐야 될 형식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유튜버나 블로거, 페이스북에서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바로, 그 다음에 엄청 빨리 소식을 전달할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경쟁력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대형 메이저 언론사들도 뉴미디어의 인력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예전에 자기네 데스크가 모든 걸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올드 파워, 뉴 파워 방식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주 좋은 예가 뭐냐면은 신문에서 올해의 책이라고 뽑으면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죠? 김승석 교수님의 책이 모든 신문에서 베스트셀러라고, 올해의 책이라고 뽑았는데 베스트셀러 근처도 못 갔어요. 이게 지금 신문의 영향력입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면 김승석 교수님 책 올해의 책으로 뽑은 거는 신문사가 잘한 거예요. 좋은 책, 여러분 대중성은 복잡계의 영역이지만 좋은 책을 고르는 거는 복잡계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유튜브로 책을 팔고 그 다음에 인스타로 책을 팔고 페이스북으로 책을 파는 거는 불법이 1도 없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가장 크고 가장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효과적인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이게 상술이 지나치다, 유튜버로 판매가 문제가 된다는 거는 기저에 뭐가 깔려있냐? 대중은 멍청하다라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깔려있는 거죠. 여러분 대중은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왜? 김미경 강사님, 아까 K 강사님이라는데 뭐 거기 김미경 강사님이 나왔으니까 김미경 강사님 책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맨 처음에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김민경 강사님의 가장 큰 팬층은 어머님들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책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권씩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시는 어머님이 거의 없어요. 진짜 별 안 되기 때문에 어떻죠? 저는 요즘 추천하는 책은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옛날에는 하면은 그날 1위에 바로 갔어요. 근데 요즘엔 10위권 근처에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숫자예요, 숫자. 팩트입니다, 팩트. 이제 여기서 왜 그럴까는 제 의견입니다. 포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김미경 강사님이 어머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맨 처음에는 책이 확 팔렸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압도적이냐? 인터파크랑 예스에서 압도적입니다. 왜? 거기 어머님 고객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알라딘 이런 데서는 되게 약합니다. 근데 어떻죠? 이런 게 팩트입니다, 또. 근데 어떻죠? 어머님들은 일주일에 책을 한 권을 소화할 만큼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책그림 얘기 나오는데, 책그림? 그러면 책그림이 영상 올라간 날, 책을 추천한 날이랑 그 다음에 그 전날이랑 그 다음 날이랑 순위를 비교해 보면은 책그림 추천이 책이 많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스에서 가능합니다. 예스24는 매일 판매, 일일 베스트셀러를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의 트래픽을 보면 됩니다. 그 네이버 데이터랩인가 거기 들어가서 그 책의 그 트래픽을 보면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네이버 데이터랩을 자주 활용하면서 트래픽이 얼만큼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데, 요즘에 메이저 매체의 영향력이 엄청 죽었다는 거를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랑 제 노하우를 엄청나게 공유해가면서, 여러분 지금 오늘 방송만 봐도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건 간에 저랑 관련 분야 있으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소스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뭘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아, 이런 게 이 시대의 교양이구나, 이 시대에 이게 배경 상식이 돼야 되는구나, 아, 요즘 뉴스는, 그러니까 요즘 뉴스뿐만 아니라 뉴스의 팩트는 숫자인데 그거에는 논조라는 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교양과 지식을 쑥쑥쑥 늘려가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이제 뭐랄까 헛소리 기사를 봐도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아, 오랜만에 또 유튜브 좋은 컨텐츠 소스 하나 나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봅니다. 왜? 영향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저희한테 데미지를 주면 어떡하죠? 당연히 법적으로 가겠죠. 예? 당연히 법적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근데 웬만해선 저는 데미지를 잘 안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지 않아요. 왜?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이성 집단에서는 법적으로 몇 개 갈 게 이제 본보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 하고 가도 상관없어요. 사실 저희 돈 버는 데는. 오히려 그 시간에 그 변호사비로 광고 집행하면 돈 더 많이 법니다. 근데 뭐죠? 이건 일종의 사회 환원 활동입니다. 뭐죠? 비이성인 사람들이 활개치게 놔두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물어뜯을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지인을 만났는데 저희를 엄청 까대던 분이 계시대요, 페이스북에서. 근데 그분이 최근에 까임을 받는 거예요. 저희 보고 차단하네 뭐네 뭐 엄청 까시다가 자기가 엄청 까이니까 어때요? 엄청 차단하고 계신대요. 이게 그 사람들의 딱 수준이에요. 딱 수준. 그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정확한 수준.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은 저랑 같이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예? 이런 걸 얘기해 주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대중성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 몇 명이라도 알면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뭐 제가 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일정 부분 사회 정화 차원에서는 때로는 어떤 이렇게 제가 총대를 메고 리더십을 갖고 사회 정화 운동, 그래서 그 비이성 집단에서 몇 명은 저희가 법에서 이기던 지던 형사로 가든 민사로 가든 몇 명은 계속 순차적으로, 이게 되게 느리더라고요, 프로세스가. 뭐 검사님 배정됐는데 그 사람한테 아직 연락도 안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례차례 이제 결과를 보면서 저희 일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사회 정화 운동.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소스만 나면은 비이성으로 물어뜯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이거 물어뜯고 저러 물어뜯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소송 걸었다니까 누군지 밝히라고 도둑이 재발절해서 난리라니까요. 난리예요, 난리. 예? 난리야, 난리. 그다음에 어떤 분은 게시물을 미친 듯이 지우기 시작했어요. 왜 지우시는데 도대체? 예? 벌써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화가. 예? 아무튼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랑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온라인에서,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에서 사회 정화 운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